첫 번째 기사는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입니다.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기사들이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통령, 공식 확인, 헬기 전소, 현재 언론, 대통령, 외무장관 등 탑승자 9명 전원, 순교. 하메네이 이은, 이인자, 강경파, 라이시 공백의 안팎 파장 예고. 정치 과도기, 이란 혼란 가중되나. 권력투쟁 가능성도 배제 못해. 김상훈 김동호 특파원, 김현숙 기자,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이란 부통령이 20일 확인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이은 사실상 2인자로 꼽혀온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 등으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히잡 시위 및 경제난 등으로 민심 이반을 겪어온 이란 국내 혼란상도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계구도 승계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호센 만수리 이란 행정 담당 부통령은 이날 X에서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언어통신도 이날 오전 64세의 아야톨라 세이드 에브라힘 나이솔 사다티는 이란의 제8대 대통령이라며 그의 사망을 확인하는 보도를 타전했다. 언어는 전날 라이시 대통령이 댐 개통식에 참석한 뒤 헬리콥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삼림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반관영 통신 메흐르도 전날 사고 헬기에 탔던 라이시 대통령 등 탑승자 전원의 사망 사실을 보도하며 라이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순교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객들과 함께 이란 북서부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동승자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볼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성직자인 금요 기도회에 이만 마야톨라 알하셈,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등이라고 언어는 부연했다.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 등 당국자 3명과 조종사, 경호원 등 총 9명이 타고 있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매체 세파가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신에 따르면 피르 호세인 콜리반드 이란적 신월사 대표는 잔해를 발견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추락 현장 발견 상황에 따르면 탑승객 사이에서 어떠한 생존의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헬기는 추락으로 완전히 불에 탔다고 외신이 전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이란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타브리즈로 돌아오던 중 변을 당했다. 라이시 대통령 일행이 탑승했던 헬기는 짙은 안개와 폭우 등 악천후 속에 비행하다가 동아제르바이잔주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신고를 받은 이란 당국은 65개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으나 짙은 안개와 폭우 등 오늘 앞서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사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섭님. 금입니다. 금. 자, 제가 예전에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금 얘기를 했었고 지금 계속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별개 얘기인데 비트코인 제가 예전에 뉴스캔 진행할 때부터 1억 갈 겁니다라고 했었고 찍었었죠. 지금 뭐 조정기라고 보지만 제가 또 스터디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만큼은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갈 거예요. 그리고 자, 금 가격 대표적으로 해서 오늘 금 가격들이 올랐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됩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들 있고 그리고 자, 러시아래. 자, 이란 같은 경우는 정교 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종교, 제도적으로 국가랑 정부, 종교단체 분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사망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최고 지도자가 이란을 이끕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강경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좀 아닌 사람들과 대립을 하면서 이란 내에서도
권력 투쟁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고요. 국제 정세 역시 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방산 관련해서도 자원 관련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상황 속에서 자 오늘 거의 이제 뉴스캔 시즌 3가 끝났으니까 또 선물 드리자면 구리 가격은 더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탄력을 받을 겁니다. 왜냐? 지금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또 반드시 이럴 때 나오는 게 음모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는 불안하게 흘러갈 겁니다. 일단 우리 구리 같은 경우는 광산 공급 감소, 중국의 감산, 중국 동재련소 감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인프라든가 이래서 더욱더 상승세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창이 상한가로 마감했죠. 그다음 뭐 서원, 아까 보여드렸던 국일신동, 이구산업 이런 구리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되겠죠. 자, 이 기사 대부분이 그냥 대통령 헬기 추락했어. 사망했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거기뿐만이냐. 오늘 아까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오늘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유가입니다. 자, 전쟁이 지금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겠죠. 하메네이에 이은 2인자 강경파 라이시 공백의 안팎 파장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가 관련해서도 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가 11.28%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기사를 보자마자 돈을 벌 수 있겠죠. 향후에 제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어,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속보는 주진 못하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향후에 제가 지금 루틴을 잡아가고 있는데 일정 시간에는 속보들 몇 개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당장은 수익을 얻기는 힘들 겁니다. 코멘트도 좀 드려볼 겁니다. 그 속보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어떤 시장에 파장을 끼치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향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HLB 생명과학 신약 불발됐지만 1,300억 유증 예정대로입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악재가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00억 원, 1,300억 원으로 줄여 주주 배정 유상증자 진행. 신약 허가 기대감 소멸로 고민에 빠진 주주. 진양곤 회장, 선물과 같은 유증이라더니 최대 주주 HLB 절반만 청약. 주관사 한투, KB증 실권주 부담 커질 듯. HLB 생명과학이 1,3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진양곤 회장은 가남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확신하며 주주들에게 선물과 같은 유상증자라고 유증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향후 주가가 오르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싸게 산 주주들이 이득을 볼 것이니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FDA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HLB 관련 주가 일제히 급락한 데 이어 주주들의 마음이 돌아서 굳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요인이 낮아진 탓이다. 최대 주주인 HLB도 배정 물량 중 절반만 청약한다. 주주, 일반 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실권주를 떠안게 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B생명과학은 예정대로 1,308억 5,100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발행에 필요한 비용 14억 2,200만 원을 제외하고 1,294억 2,800만 원이 회사로 들어가게 된다. 단 아직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얼마를 조달하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주가 폭락으로 예정 조달 금액이 줄어들면 발행 주식 수를 늘려 1,300억 원을 그대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현금을 받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유상증자 성공 시 이자,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자금난의 허덕이는 기업이 시중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 때 주주들에게 손을 빌리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 기업 입장에서 주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기준 주가 대비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가를 책정하는데 이때 기존 주식의 가격이 덩달아 하락하기도 한다.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도 희석된다. 지난 4월 HLB생명과학은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고무됐을 당시 1,50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상환 자금, 시설 자금, 운영 자금, 기타 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다 운영 자금을 줄여 증자 금액은 총 1,308억 원으로 정해졌다. 증자 규모가 줄었지만 그래도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시가총액의 8분의 1 정도다. 예상 발행 주식 수는 1,100만 5,125주로 최종 확정가액은 내달 12일 확정된다. 향후 청약을 앞둔 HLB생명과학 주주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 유증에 참여 안 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갔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난 10일이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주주가 긍정적으로 유증 참여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진 회장 발언 때문이다. 주주 배정 유증 공시 직후 열린 비공개 기업 설명회에서 진 회장은 이번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주는 혜택 중 하나이며 이 중요한 시기에 25% 할인의 주식을 사는 건 선물과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HLB생명과학은 최대 주주인 HLB조차 지분의 절반만 청약할 예정이다.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수는 1,100만 5,125주로 예상되는데 이때 HLB는 배정 물량 중 50%에 해당하는 100만 7,054주만 받는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HLB의 지분율은 0.84%포인트 감소한 17.45%로 줄어들게 된다. 주관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의 부담도 커졌다. 주주,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관사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1,300억 원 중 한국투자증권이 959억 9,700만 원.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HLB를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HLB를 지인에게 추천을 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 저는 8,000원대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10만 원대 팔라고 했습니다. 왜냐? 10배 이상이니까 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저만의 철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이 쭉 반영된 이후에 저는 지인들에게는 팔 수 있는 시간들을 거의 한 달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슬 정리하십시오. 정리합시다. 정리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지인들은 HLB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HLB 유증이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그렇게 큰 손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 실권된 거는 증권사가 갖기 때문에. 그래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왜냐? 우리 아까 아, 마음이 아프네요. 참. 우리 회장께서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대부분이 어,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잘 대응을 해야겠죠.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정보성의 글들을 정보성으로 제공해 드리자면